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별 문제 없이 무난하게 아마도 사고 없이 방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오늘 할 이야기는 우리 인터넷 그 사이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뭐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을 또는 미국 시장을 비롯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는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전 여기저기서 마켓 인사이트, 마켓 데이터를 받아보고 있습니다만 저한테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서 아침마다 개별 시간, 아침 시간, 우리 시간은 저녁 시간에 보내주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 마켓 브리프라는 게 있습니다. 대개 지금 도착한 게 19시 1분이니까 저녁 시간 한 7시쯤 돼가지고 걔들이 이제 저한테 하나씩 보내줘요. 이번의 마켓 브리프 어제 겁니다만 의 경우에 왜 이렇게 나오지? 의 경우에 이게 뭐냐니까 제목이 뭐냐니까 Inflation may have peaked or maybe not.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치지 않았을까?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과연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쳤냐, 안 쳤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인플레이션이 뭐냐니까 어제 우리가 미국의 CPI가 발표됐는데, 그저께입니다만은, 미국 시간으로는 그저께입니다만은,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보다시피 이게 8.5%로 year on year, 연 1년 전 대비해가지고 8.5%나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이 데이터는 여러분들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디가 가면 되나니까 US,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그러니까 노동부 통계국이라고 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심플하게 CPI 차트 라고 치시면 됩니다. CPI 차트라고 치면 이런 식의 뜨게 돼 있죠. 구글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미국의 노동성에 들어가서 노동성 데이터인데요. 물가 지수는 미국의 노동성에서 발표합니다. 레이버 디파트먼트 우리나라마다 고용노동부 같은 데서 발표합니다만은 아무래도 고용에 노동자 입장에서야 물가 올라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물가 데이터를 보니까 이번에 지난번에 발표됐던 게 3월달 CPI 데이터가 8.5%로 발표됐죠.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높죠. 지금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의 데이터가 되는데, 그죠? 20년 동안의 데이터 중에서 최근이 그야말로 올해 들어와서는 점점 계속적으로 급등세를 보이겠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게 다 왔다. 라고 하는 게 최근 들어서 어제 미국 시장이 급등했던 그런 이유가 되잖아요. 그죠? 그저께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이 급등했던 이유가 뭐냐? 물가 올랐는데, 이제 다 왔지 않냐? 피크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온 거예요. Inflation may have peaked or maybe not. 그럼 도대체 물가가 왜 8.5% 올랐는데 20년 동안의 최고인데 여기 재밌는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요. 8.5%나 올랐는데, 그죠? 물가가, 인플레이션에 8.5% 올랐는데, 이게 언제 이후로가 사상 최고치냐니까, 1981년 이후로 최고치다, 그죠? 1981년 이후로. 근데 1981년도가 어떤 해였느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리비아 뉴턴 존의 피지컬, 올리비아 뉴턴 존, 무슨 옷, 야삭한 옷을 입고 피지컬하는 춤추는 그런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서 1등할 당시 1981년도에 8.5%를 기록한 이후로 20년이 뭐야? 그러니까 80년부터 19년에 41년 만에 최고치다 이거죠. 그래서 최고치인데 이게 피크를 쳤다. 그 근거가 뭐냐?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더 퀘스천이 뭐냐, 이게 더 앞으로 CPI가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근데 에코노미스트가 뭐라 그러냐니까 그렇지 않다. 이제 다 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8.5%나 오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니까 분야별로 뜯어보니까
문답을 뜯어보니까 그 중에서 8.5%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가장 많이 올랐던 게 뭐냐니까 used vehicle이에요. used vehicle. 뭡니까? 중고차. 우리나라도 중고차가 지금 난리잖아요. 그죠? 뭡니까? 차량 반도체가 없으니까 신차를 신청해 놓으면 1년씩 기다려야 되니까 차는 바꿔야겠는데 차는 없고 어떡합니까? 중고차를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중고차 가격이 거의 신차와 맞먹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가 없으니까 차량 반도체가 없으니까 새로운 신차를 만들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중고차에 몰려가면서 중고차 used vehicle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로 온 게 뭐냐? 에어페어. 뭐죠?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 벗고 너도 나도 방문해가지고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에어페어가 올랐고 트랜스포테이션은 올랐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오르면서 에너지도 올랐네요. 하우스홀드 에너지 이런 것들이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8.5%로 올랐지만 이 중에 중간에 나옵니다만 그래도 3월달 발표한 이후로 이후에 4월달 들어가지고 최근에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더라. 따라서 여기서 제일 최고점을 기록했던 뉴스드카의 가격이 지금은 3월달 데이터에는 높게 나왔지만 4월달 데이터에는 낮게 나올 테니까 8.5%의 CPI가 더 이상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냐. 또 하나, 두 번째로 에어페어는 그렇다 치고 이게 뭡니까? 하우스홀드 에너지.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뭐 100달러 이상 넘어가다가 최근 들어서 유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월달에 물가를 따져볼 때는 유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 이후에 유가가 많이 떨어졌으니 유가도 떨어지고 하니까 중고차 가격도 떨어지고 유가도 떨어졌으니 이번에 8.5% 나온 거는 3월 말까지 데이터지 4월 달에는 8.5% 안 나올 테니까 이제 물가는 CPI가 8.5%에서 피크 쳤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해예요. 그래서 hopefully it did peak 이제 피크를 쳤다 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 때문에 주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죠. But maybe it didn't. 아니, 그렇지도 않을 거야. 이유가 뭡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 같냐? 유가가 좀 떨어지고 있지만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할지라도 러시아의 페트롤리움을 받을 가능성도 없다 보니까 과연 수급 측면에서 과연 유가가 떨어질 것 같냐? 불안하지 않나? 등등등이 아직도 불안한 상황이 있다는 이야기죠. 더구나 그 중에서 브레이너드 누굽니까? 그 FRB에서 부의장이죠, 그죠? FRB 부의장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쭉 나옵니다만은 아무래도 very high level of uncertainty in forecasting inflation in this moment. 현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기가 매우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게 그 브레이너드 FRB 부의장, 뭐 그전까지는 양순한 비둘기파였는데 갑자기 매파로 돌아서가지고 그 빅스텝 하자라고 금리 올리자라고 주장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에코노미스트들 주장하기로 8.5% 올라 물가가 올랐지만 이거는 피크다라고 하는데 반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반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은 이 모닝 브리프의 결론이 뭐냐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좀 더 기다려야 시간이 지나야만이 될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로 점철이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니까 그저께 미국의 주가가 크게 올랐고요. 그죠? 나스닥 지수 뭐 몇백 포인트 올랐습니다. 그죠? 오르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는 사실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는 나스닥 지수가 떨어졌습니다만은 CPI 숫자가 높게 나와서는 떨어졌습니다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시장에는 그래도 CPI가 고점을 쳤다는 여러 가지 분석 기사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한 50% 이상 폭등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미국 시장도 간밤에 왕창 올랐는데 사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피크를 쳤다는 것을 지금 당장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hopefully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결론이 됩니다. 잘 모르겠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죠? 자,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사실은 이게 이제 시장에 가장 최근에서 금리가 가장 문제니까 오늘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렸죠. 그죠? 갑자기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총재도 없는데 아직까지 총재도 공석인데 총재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렸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급해도 무지하게 급했다는 이야기죠. 미국이 0.5% 금리를 막 소위 빅스텝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 어영부영 하다가는 미국보다 달러 금리보다 우리나라 원화 금리가 낮게 처질 그런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가뜩이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주식을 팔고 있는 판에 금리마저 떨어지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내가지고 해로 미국으로 가져갈 테니까 금리가 높은 달러로 가져갈 테니까 그럴 경우에는 뭐 원화도 원하고 그다음에 외환보유도 외환보유고 금융시장도 그렇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안하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미국이 금리 올리기 전에 우리부터 먼저 재빨리 올리자라고 했던 거니까 한국은행도 상당히 급하긴 급했죠. 문제는 금리를 계속적으로 급격하게 올리다 보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도망가려는 외국인들을 잡아놓을 수는 있으나 기업의 실적도 부담스럽고 금융비용도 올라가고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굳이 주식이 아니더라도 은행에 예금하더라도 금리 높게 준다면 굳이 위험한 주식보다는 좀 더 안전한 자산 쪽으로 옮겨갈 공산도 있고 더더군다나 이론적으로 말해가지고 주가를 예상할 때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건데 할인율,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은 주가에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등등등이 아직은 여전히 시장은 불확실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 강의의 제목은 여러분들 클릭하실 때 강의의 제목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니까 어제가 만약에 변화일이 아니겠느냐. 그죠? 그 이야기 했었죠. 어제가 뭡니까? 이 바닥에서 따져가지고, 어제입니다만, 오늘은 27일째고요, 새로. 어제가 뭐였죠? 어제가 요 바닥에서 따져가지고 26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사실은 저는 변화를 잘 안 믿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어제가 변화일이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로, 만약에 어제가 변화일이라고 한다면, 변화일 이후로 한다면, 오늘 주가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라. 오늘 만약에 올라간다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고 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오늘의 주가가 밀린다면 어제의 고점이 변곡점이 되면서 다시 떨어지는 쪽으로 봐야 될 테니, 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의 주가, 오늘의 주가가 중요하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의 주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제보다 올랐죠. 올랐습니다. 이게 아니군요. 올랐습니다. 이 어제고. 오늘의 주가는 소폭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문제는 올랐다는 게, 올랐다는 거는 나쁜 이유는 아니고, 올랐으니까 좋긴 합니다만은, 오늘 얼마 올랐죠? 0.2포인트, 0.01% 올랐어요. 0.01%. 0.01% 오른 걸 가지고 올랐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일목산인의 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그죠? 뭐죠? 모바일폰은 당연히 없고 그런 시절에 만들어진 게 일목균형 표현이 지금처럼 소수점 두제짜리로 따져가지고 틱 단위로 따지고 분 차트로 따지고 하던 시절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과연 오늘 0.01% 올랐다는 걸 가지고 올랐다고 말할 수 있겠냐?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올랐으니 않겠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사실은 일목으로 말한다면 뭡니까? 그야말로 의미가 없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죠. Anyway, 어제가 변화일이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현재로 봐서는 그래도 오늘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최소한 어제보다 내리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게 정답이죠. 어제 말씀드렸지, 정답은 뭐냐? 마음속으로는 그다지 싹 내키지 않지만 정답은 후행스팬도 캔들 위로 올라왔고 주가도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왔으니 일단 후행스팬도 넘어섰고 기준선 돌파했으니까 두 개를 합치면 뭡니까? 타진 매수하는 것은 반대할 수가 없는 그런 빼도 박도 못하는 우리의 원칙이죠. 이 원칙은 뭡니까? 원칙.
타진 매수. 이 정답이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타진 매수하는 것은 정답입니다. 다만 올라가더라도 걷다 할 테니까 바로 올라가지 않을 테니까 시간이 걸릴 테니까 시간을 가지고 뭐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매수 쪽으로 가되, 다만 이럴 때 똑같은 원리입니다. 만약에 어제가 그였다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를 변화일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어제보다도 어제가 변화일이 아니라 그 전날의 요점을 변곡점으로 보고 싶어요. 변곡점으로 보고 싶어요. 왜 이걸 변곡점으로 보느냐? 그러면 설명을 하면 또 오래 길어지니까. 이게 그냥 제가 단순하게 바닥이어서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변곡점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이게 소위 구름의 변화를 가지고, 예? 구름의 변화가 구름 색깔이 바뀔 때, 그죠? 구름 색깔이 바뀔 때가 변곡점이 되는데, 요 기록한 날, 이 26일 후에 구름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물론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가 변화일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아니, 어제가 아니고, 뭡니까? 언제입니까? 어제가 아니라 그 전날, 그러니까 며칠이죠? 날짜가? 이날이 4월 12일 날의 바닥 2658을 변곡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 어제 계속 주장했습니다만은, 예컨대 바닥에서 26일 이런 걸 기본 수치, 복합 수치를 변화일로 보기 시작한다면, 여기서 보니까 오늘도 변화일이고, 여기서 보니까 이날도 변화일이고, 여기서 보니까 이날도 변화일이고, 여기서 보니까 여기도 변화일이고, 매일매일이 변화일이니 이렇게 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더더구나 설령 기본 수치를 할지라도 일목균일의 책에 변화일이 되는 것이 9, 17, 26, 33, 42, 뭐 등등등 나갑니다만은, 그 중에서 33, 42가 변화일로서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33, 42 되는 날 변화일을 잡으면은 시세를 잡아낼 수 있다라는 표현까지 있긴 합니다만은, 26이나 17이나 9가 중요한 변화일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설령 기본 수치라 할지라도, 기본 수치에 해당되는 날 할지라도 26보다는 차라리 33이나 42에 해당되는 날이 변화일이 될 공산이, 중요한 변화일이 될 공산이 높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어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따져봐서 어제가 만약에 33일째 되는 변화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어제도 변화일이 되고 구름 색깔도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33일이라면 알아서 이거는 중요한 변화이다 라고 말하겠지만, 뭐 33일이 아니고 26일이었으니까, 그죠? 이거 변화일이라고 보기보다는, 저로서는 여러분들에게 차라리 이거보다는 그 전에 요거를, 이날을 4월 12일의 변화일을 변곡점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나라는 주장입니다. 그 말은 그 전까지는 추세가 하락세였고, 그죠? 4월 10일 바닥에서 돌았었으니까 4월 10일이 변곡점으로서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그래야 할 거냐? 일단은 구행스팬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 두 개로 봐서는 바이죠. 그죠? 타진 매수죠. 그래서 타진 매수죠. 타진 매수해. 대신에 손절을 어디에 두느냐? 어디에 둡니까? 여기 두는 거죠. 왜냐하면 4월 10일이 변곡점으로서 턴어라운드 했는데, 턴어라운드 한 점 밑으로 다시 내려가 버린다면 뭡니까? 추세가 이제는 요만큼의 반등을 끝으로 해서 다시 하락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밀리면 그때는 손절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정리한다면, 어제가 변화일이라면 이 아니라 그 전날 4월 12일 날에 얼마입니까? 보다시피 2658을 최후의 스탑 로스의 보루로, 최후의 지지선으로 간주하고, 일단은 타진 매수 쪽으로 방향을 가되, 다만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서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CPI가 피크라고 하는데 미국에 그래서 CPI가 피크라고 하니까 미국에 이게 물가가 그다지 꼭지를 쳤다면 미국이 빅스텝 같은 거 그죠? 미국의 과감한 금리 인상 같은 거 안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은근히 숨어 있는 거거든요. 빅스텝이라는 그 CPI가 피크라는 이야기는. 그죠?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고 CPI가 8.5% 나는데 다음 달에는 9%고 다음 달에는 10%고 다음 달에는 11% 될 것 같다면 8.5%보다 훨씬 더 높은 물가가 상승이 이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빅스텝이 아니라 빅스텝을 해도 무관하다는 이야기니까 일반적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8.5%가 피크겠지 하는 일정의 뭡니까? 기대와 희망이 어제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반등 또는 어제 밤에 미국 시장의 반등에 좀 반영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든 간에 한마디로 말해서 길게 말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2659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일단 좀 가지고 있자. 대신에 아직까지 구름 밖으로 나간 거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사실은 머니투데이에서 출연해가지고 한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보수적인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과거에 기준을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날 어제 여러분들 설명한 바로 그겁니다.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고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기사 회상에서 구름 안으로 들어갔던 때가 있다. 이날 꽤 많이 오르면서 그죠? 1.3% 이상 급등세가 보이면서 그죠? 보이면서 와 올랐다.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게 끝날 것 같았는데 이후에 계속적으로 반등해가지고 올라갈 것 같았는데 구름을 넘었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얘가 구름을 넘지 못하고 다시 밀리면서 완전히 2590일까지 알다시피 이까지 폭락했던 경험이 있다. 오늘 머니투데이 살펴본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나갔다가 기사 회생했다가 구름 안으로 들어서면 좋겠는데 구름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안심하기가 좀 이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 앞으로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구름 밖으로 나가야만이 이때부터는 안심이지만 혹시나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이때는 뭡니까? 그때는 손절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이렇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애매한 상황에서 한 50%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여전히 어정쩡한 타진 매수나 하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뭡니까? 여기서 기준선에, 코스닥도 기준선에 걸렸죠. 그죠? 달러도 원화 환율은 오늘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 계속적인 상승세. 그 다음에 달러 금리 계속적인 상승세. 오늘 조금 밀렸습니다만은 계속적인 상승세.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그죠?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와의 볼 때, 해외 시장에서의 뭡니까? 달러 N 환율이, 여기 볼까요? 이 안에서 해외 시장에서 달러 N을 했나? 달러 N. 이정통화, 중요한 걸 봐야 되겠는데. 달러 옌 환율을 본다면, 예나 환율이 지금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니까 126까지 갔죠. 그죠? 예나가 126까지 갔다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예나 환율이 126을 넘어서고 있고, 달러 인덱스 강세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만 어제 말씀드렸듯이 혼자서 독야청청하기는 아직은 어려우니, 우리는 일단은 역시 기준선 밑으로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오고 얘가 환율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는 물증을 보는 것이 아직은 안전한 전략이려니라고 주장하는 바죠. 그죠? 자, 나머지 해외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 좀 오늘 간밤에 반등하겠습니다만은 구름 밑으로 떨어진 이후에 그죠? 밀리고 있죠. 통상 우리가 구름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갔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테스트해보고 다시 간다고 했는데 이런 구름을 테스트해보는 소위 눌림목 과정, 하락에서 또는 반등 과정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로 올라간다면 구름을 다시 넘어서야 되는데 이 얇은 구름도 못 뚫은 놈이
나갔다가 올라가면서 이 얇은 구름도 못 뚫은 놈이 다시 올라가면서 이 두터운 구름을 뚫을 수 있을까? 의문이 됩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은 무조건 떨어지고 미국 시장이 오른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무조건 오른다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영향을 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나스닥은 그래도 정말 절묘하게도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고 간당간당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사회생했죠. 그죠? 기사회생했죠. 똑같습니다. 얘도 어떻게 할까요? 일단 기사회생했는데 이렇게 넘어가서 구름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르다 하는 말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샹하이 지수는 뭐 특별하게 언급할 게 없을 정도로 후행 스팬도 별 볼이 없고 아직까지 기준선 아래에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X표로 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WTI입니다. WTI는 뭐 전에부터 이야기했듯이 이제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구름 밖으로 나오면은 구름이 튼드랑 안 튼드가 테스트해보고 가는 이 과정, 구름 지나서 돌아서는 눌림목 과정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후행 스팬은 캔들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 바운다리가 오히려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얘도 아무래도 저로서는 WTI는 좀 밑으로 내려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금은요? 금은 다시 아직까지 금은 사실은 이거는 WTI도 WTI입니다. 금은 근본적으로 전쟁의 불확실성과 맥을 같이 해야 되죠. 그죠? 전쟁의 불확실성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번에 지금 그야말로 결전을 치른다 그러는데 이게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살아있다 보니까 야금야금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얘는 얘대로 후행스패는 캔들에 걸려있으니까 글쎄요. 아직은 저는 금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겠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요새 우리는 셀입니다. 그죠? 셀인데 비트코인이 지금 마이너스 100선을 요 선에서 요 마이너스 100선을 위로 너무 깔락말락하죠. 말락말락하죠. 오늘의 마감가가 현재로 봐서는 99.8685입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마이너스 99.85니까 마이너스 100보다는 0.15포인트 올라갔죠. 그죠? 0.15포인트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0.15포인트 올랐다고 해서 올랐다가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굳이 0.99.82네, 83이네. 조금 더 올랐네요. 그러니까 그걸 이어간다면 요거 100 넘었으니까 일단은 매수라고 말해도 괜찮겠죠. 철저하게 우리는 100선을 넘었을 때마다, 그죠? 플러스 100선, 마이너스 100선을 넘었을 때마다 매도니까 마이너스 100선을 넘었으면은 다시 매수라도 해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략적인 브리핑. 아직까지 시장은 금리가 물가가 떴났다라고 하는 기대감에서 오르긴 했는데 불확실성은 살아있고 다만 엄밀하게 차트를 본다면 기준선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있고 후행스팬이 있으니까 일단은 4대 대신에 여전히 타진 매수 물량으로 봐서 여기다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물량을 몽땅 다 주식에다 때려 넣는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자, 주석 부르고 그 다음에 잠시 잠시 음악 잠시 듣고요.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러분들 질문하고 보면서 조금 있다가 종목에 관한 이야기를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유학, 당연히 보겠습니다. 남유학도 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이 올라와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것도 보면서 하겠습니다. 잠시 숨 돌리고 그런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만요.